비타민C 먹은 지 6개월 됐습니다. 당뇨 전 단계인데 아침 공복 혈당이 91에서 98 정도 나오고요. 식후 혈당이 126에서 139 정도로 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주 조절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위통이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비타민C를 먹고 당화혈색소 검사하면 당이 높게 나온다고 하던데 병원 가기 전날 비타민C를 먹지 않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오유키소를 드시고 당이 떨어졌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식후 혈당도 120에서 140 사이 조절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극히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새벽에 위통이 있다. 새벽에 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벽에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오는데 나만 왜 속이 쓰릴까? 지금 이게 좀 의문점인 거죠.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리는 게 아니라 내 위장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낫지 않아서 지금 그 위통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6개월 동안 비오유키소를 먹었는데 왜 염증은 안 없어지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분의 사람들이 위장에 염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것들 중에 주로 어떤 것이냐면 단백질이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왜 소화가 안 될까라는 건데요. 6개월 동안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없어진다. 이 얘기는요, 저분은 분명히 위산이 아직도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산 부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비타민C하고 소금의 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요. 주로 보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해 주는 것으로부터 위산을 보충을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위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이 너무 적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도 있고 내가 먹어준 소금과 비타민C로 위산을 더 보충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위산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분은 나오고 있는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소금을 제대로 먹는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먹고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양을 좀 더 조절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을 먹고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자, 비타민을 먹으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건데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다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느냐,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요, 보통 3개월치에 대한 당화혈색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러 가는 그날 아침에 비타민C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수치가 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비타민C는 꾸준히 사실은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그날 아침에 안 드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드시지 말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저희도 상당히 희망적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비타민C 드셔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혈액 안에 염분 농도가 0.9%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혈관의 바깥쪽에 세포에 있는 이 세포 외부에도 0.9%의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속에는 칼륨하고 염분 형태로 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들 때문에 몸이 전기가 통하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기 통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적정 양의 염분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염분을 자꾸 못 먹게 하니까 염분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염분을 줄이다 보니까 혈액 속에는 염분 농도가 맞지만 이 혈관의 바깥쪽에 염분 농도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없다, 몸이 차가워진다, 소화가 안 된다, 두통이 일어난다, 각종 염증과 통증이 일어난다, 감염이 잘 된다. 감염은 주로 보면 그 방광이 감염이 되어진다, 요로 감염이 일어난다, 신장에 감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 위장에 위염 이런 것들도 잘 생긴다. 거기다가 소화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염분 부족은 바로 그런 질병들을 불러와서 나중에는 혈압이 되든 당뇨가 되든 암이 되든 뭐 각종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적정량의 염분을 몸속에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내 몸의 전체가 0.9%가 존재한다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염분의 농도도 0.9% 이상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누는데 0.9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오줌의 염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내가 소금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오로지 저염식해라, 밑도 끝도 없는, 계량도 되어지지도 않는, 그냥 대놓고 저염식만 해라, 이런 이야기들만 열심히 듣고 세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내가 먹고 있는 소금,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게 소금이고요. 많은 영양소들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런 많은 영양제, 영양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계량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소변의 염 농도를 계량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염도계라고 하는 거, 음식의 염도를 측정을 하는 염도계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보면 숫자가 0이라고 하는 게 찍혀 나오죠.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쇠와 요 위에 있는 이 쇠가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물속에다 담궈도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소금물에다 담그면 이 숫자가 변합니다. 이 숫자가 왜 변할까요? 여기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즉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 몸은 전기가 통하는 몸이다. 전기가 통해야 이 전기 힘을 가지고 심장 근육이 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리 근육을 쓴다, 운동을 한다, 그 근육을 움직이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니까 발생되어지는 전기량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신가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You are still in my mind.